오늘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섰는데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3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감염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 집계가 된 신규 현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 환자는 110명이고요.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15명이니까 국내 발생은 95명입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은 부산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산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수도권은 거의 한두 달 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서울이 22명이고 경기가 6명, 인천이 11명. 그래서 95명 가운데 39명에 불과했다는 것.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어제 검사는 10,000건 미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해뜨락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밤 사이에는 추가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확진이 됐고 또 과연 이게 언제 이 확진이 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초 역학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요. 네. 어제는 아마 추가 검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진 환자들을 일단 외부로 옮겨서 예. 그 부산대병원하고 부산의료원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도 동일 집단 격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일 집단 격리하는 장소를 완전히 비우고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금 남아 있는 환자나 종사자들이 이제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병원이 한 2달 이상을 외부인과의 면회조차가 완전히 다 막혀 있었던 곳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 가족들이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확진 소식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네. 어제 부산시의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항의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거든요. 예. 왜 우리가 병원으로 연락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예. 많았는데 부산시 설명은 병원으로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환자가 많이 나오고 이와 관련돼서 조치들이 많아서 사실 경황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어제 추가 검사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동일 집단 격리라는 게 사실은 이 감염의 외부 전파를 막는 것이지 내부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재 그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고 기저질환자도 많기 때문에 그 환자 가운데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예. 자, 요양병원의 집단 발병이 확인이 된 부산시가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 일단 부산시는 부산에 있는 요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전수 검사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68개의 요양병원과 115개의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201곳의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감염관리 실태나 종사자 및 환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실태 등에 대해서 내일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비접촉 면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면회를 금지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발령되어 있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방역 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로 하는 행정명령을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즉시 발령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부산시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어쨌든 요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염 취약지구 또는 뭐 위험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우리나라에 1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없고요. 네.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1단계로 완화를 시켰지만 완화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접촉은 더 늘어나면서 환자는 더 늘어나더라도 이런 중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네. 이번에 발표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뭐 어르신 돌봄센터 같은 데들이 굉장히 취약한 시설이고 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네. 여기서 감염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혹은 그 안에 관계자들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면회도 안 되고 아무런 네.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못 해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역학조사 면에서 보더라도 역학조사를 해서 이 관계자들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염원이 아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달을 해줬고 이 사람들은 다 항체가 생겨서 지금부터 아무리 진단을 하더라도 PCR에서는 음성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면역 진단이라는 것을 하면은 어느 부분이 감염이 됐고 방역이 미흡했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도 빨리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면역 진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북구 만덕동의 경우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시설들, 수영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예 이 지역 사회가 감염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면은 노출도가 얼마나 되느냐, 중화 항체가 얼마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IgM이라는 항체하고 IgG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빠른 시간 안에 값싼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아주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엘라이자라는 방법을 쓰면 되니까. 그럼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역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전국적으로 좀 더 대규모로 하게 된다면은 전국적인 노출도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런 요양원 같은데 취약시설에 있어서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신속 진단하는 것과 또 PCR 진단하는 것과 면역 진단하는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런 방법을 다 안 쓰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헤드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3월부터 면회가 차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 전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9월 이후에 8명의 환자가 숨졌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가운데 7명 같은 경우에는 호흡곤란, 폐렴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미 이전부터 이 병원에는 이 환자들이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하루에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53명, 즉 예. 환자만 해도 지금 42명이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 확진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이전에 이미 만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증상을 보더라도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주 고령이고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갑자기 악화가 돼서 돌아가신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8명 중에 7명의 증상이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게 아주 개연성이 많아 네.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은 상당 기간 동안에 그 안에 많이 퍼져서 지금 나온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폐쇄된 상황에서 많은 밀접 접촉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이든 간병인이 아무리 잘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환자들이 24시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고 밤중에도 얼마든지 위급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라든지 이런 위생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빨리 진단을 잘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느냐를 항시로 체크를 해야만 이것들을 막을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모두 이런 취약 지역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를 지금 방역의 1순위로 둬야지 우리가 지금 환자가 뭐 100명 나오고 200명 나오고 경증, 무증상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취약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느냐, 또 여기서 발생한 환자들이 지역사회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실제로 이 간병인도 만덕동에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세세한 곳에서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최대한으로 해야만 지금 우리가 1단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 1단계를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1단계라는 것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가운데 한 명은 이제 코로나19가 검출됐다는 걸 어제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9월 달에 8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았다기보다 뭐 그 시기에는 몰랐으니까 안 했을 네. 것이고 일단 다 사망을 하시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금 역학조사를 알 할 수는 수가 없는 없는 거죠. 상황이고 예. 지금 이 한 명인 경우도 장례식을 멈추고서 조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는 없고 결국은 역학조사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양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결국은 몇 명의 환자가 더 나오느냐 하는 것의 문제고 예. 이 방역이 어떻게 해서 뚫린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간병인, 의료진, 관계인들, 종사자들을 전부 다 면역 검사를 해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노출이 얼마나 됐었느냐. 예. 즉 이 사람들 중에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음성이라고 해서 감염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예.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양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면역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그 따져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따져야 되냐면요. 이미 이제 걸린 이분들 사람이 중에서 있을 이미 때 걸려서 있다. 증상은 예. 다 나았지만 미리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도 PCR에서는 음성이지만 네. 항체는 양성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조사들을 굉장히 잘 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이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선원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GR형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우리는 지금 GH형이라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예. 이 클러스터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어떤 형인지에 대한 것들도 조사를 해보면은 이 어느 정도의 역학조사 감염 경로들도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구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만덕도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 또 부산 전체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역학적이고 면밀한 방역 또는 역학조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럼 그 말씀하신 면역 검사나 뭐 신속 진단 키트가 빨리 도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들 얘기로는 예. 5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 네네. 만약에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너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실제로는 스크리닝 검사라는 의미, 선별 검사로 해서 우리 임신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임신 초기에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떨어지지만 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양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확진된 것은 아니고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도 대규모로 빨리 해야 될 때는 진단 검사를 신속 진단 키트로 함으로 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바로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주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약국에서 사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줘야만이 될 것이고 면역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역학적인 면, 방역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 검사들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방역이 상당히 선진화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상하게도 이런 면역 진단이라는 신속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마디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후진적입니다. 이런 특색 있는 방법들을 꼭 도입을 해야만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네. 자, 방역당국에서 이제 고민할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는 만덕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 또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려진 상태인데 이걸 2주간 연장하기로 했죠. 기왕에 내려졌었죠. 그러니까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내렸는데 어제 2주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만덕동은 지난 9월 초에 고깃집에서 최초 환자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 고깃집이 그 광주 북구의 전통시장 입구에 있는 국밥집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무시로 이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자리에서 감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차를 두면서 확진자들이 불어나는 양태로 이제 확진이 됐고 네. 그것이 목욕탕으로 이제 옮겨져서 목욕탕에서는 15명이나 감염이 일어났죠. 그래서 23명이 감염되면서 만덕동 일대에는 상당히 그 광범위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동을 콕 집어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거죠. 동 단위로 내린 겁니다. 이제 광주 북구가 이제 구 단위로 내린 건 있지만 동 단위는 처음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그곳에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2주 연장을 해서 거기는 이제 뭐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폐쇄가 됐고 네. 음식점이 이러는 것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상당히 강도 높은 그 방역 대책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발생 현황을 보면 물론 이제 세 자릿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산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분에 환자들이 많이 몰린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좀 산발적으로 보면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좀 곤란한 것은 어쨌든 네. 전체적인 환자가 추석 연휴 때 있었던 방역
그게 이제 성적표 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네네. 뭐 요양병원에서 나오고 다른 곳은 적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에서 네네. 지금 이렇게 큰 단위, 큰 예. 단위의 그 집단 발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감염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뭐 신규 확진자가 뭐 날짜를 달리하면서 조금씩 뭐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100명 안팎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지금 뭐 18% 넘는 것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게 너무 좀 이른 것 아니었느냐라는 뭐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유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까지 이 연휴 동안의 것을 영향을 잘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일단 정했으면은 1단계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 필요하지 2단계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네. 1단계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해이해지기는 분명히 쉬운 상황이 되는 그렇죠.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뭐 지금 이미 50명 이하로 내려가 갖고 1단계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18%라는 것도 5% 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1단계라는 것이라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방역을 초점을 맞춰서 가야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하고 언제 어디서 또 이런 대규모 유행이 터지게 되면은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구 상황이나 그 전에 우리 2, 3월의 대구 상황이나 지금 부산의 상황이나 시초는 비슷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100명 나왔을 때 이 100% 감염되는 것을 보고도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네네.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어디가 미스가 있는지 또는 공기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도 많지만 또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도 백신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야만 백신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이 1단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2단계를 건너뛰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보이는 것이 부산이라는 이 상황이 지금 아주 우리에게 예방 주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단계를 하더라도 마스크 쓰기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독감 백신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무료 독감 백신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청소년용으로 무료 백신으로 남겨뒀던 그 백신의 15%를 어린이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용은 부족하고 청소년은 뭐 큰 문제 없이 접종을 받고 네.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분량을 어린이용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뭐 이건 그 원인을 알아보면 청소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성약품이라는 도매상을 통해서 병원까지 다 배달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 어린이용은 병원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유료 접종의 인력들이 많이 이제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네. 이 제조사나 도매상들이 물량을 전부 유료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병원에 그 어린이용 백신이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맞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청소년은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청소년에 있는 분량을 한 15%면 35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어린이용으로 돌려서 우선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어젯밤에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용 백신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니까 가격도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공급 가격이 있는데 이걸 또 그거는 올려받을 이제 수 있습니까? 그 유료 백신의 문제죠. 유료 백신의 문제가 원래 이제 공급 가격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뭐 2만 원 이상, 3만 원까지도 막 올라가고 네,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마스크 대란을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리적인 문제, 또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삐끗거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자, 거기다가 지금 그 백색 입자가 발견됐던 그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계속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눈에 보이는 침전물이 생겼고 이것이 예. 손들어도 녹지를 않으니까 61만 5천 도주를 전부 폐기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네. 그런데도 1만 8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단 접종을 받았는데 이 백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단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든가 혹은 또 뭐 상온 이상에서 상당 기간 노출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안전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나오는 상황들도 대부분 일시적인 즉 독감 백신의 이 일반적인 부작용들이 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시기적으로 다 완화는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은 이 백신이 침전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유효성이 확실한 것이냐 하는 것들은 증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은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표본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전에 다른 어떤 백신하고도 동등성이 있을 만큼 중화항체가 생겼다 예. 하는 것을 임상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면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부작용도 없었고 효과도 있었다 하면 물 백신은 아니라는 것이 예. 입증이 되는 것이니까 신뢰성을 얻게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그 항체를 검사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적어도 수백 명 정도 수준에서는 항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백색 입자가 나온 백신의 경우는 그러니까 안전하긴 하지만은 효과가 있는지는 뭐 좀 규명된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실제로 안전성이라는 것도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예. 이물질이라든지 뭐 온도에 노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철 방역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총괄반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세버스 춤노래 행위는 사실은 상시적으로 여하튼 여객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특히 이러한 어떤 여행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튼 적발을 해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QR 코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의무 부과를 하게 되면 그 탑승객에 대한 그 전세버스라도 탑승객에 대한 출입자 그 명단을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가을 여행 시에는 이 가을 여행 기간에는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가을철 단풍철 행락객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죠. 단체 관광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제 금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에 이제 40명이 타서 이제 그 국립공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점마다 방역을 이제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대형 버스 주차장을 못 쓰게 하는 거죠. 대형 네. 버스가 아예 못 오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버스는 출발 전부터 소독이나 방역을 하고 QR 코드로 이제 사람들 신원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버스 안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도 비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 나온 얘기는 단체 그 버스 안에서 뭐 이렇게 술 마시거나 춤추고 뭐 이런 거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네. 원래 네, 여객법상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막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체 관광을 이제 조금 줄여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행을 가신 분들에게 그 관련된 방역 수칙을 보면은 역시 이제 가족 단위로 가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에 가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버스로 이동하는 문제가 있고 끝난 다음에 산행이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거나 네네. 그러니까 큰 식당에서 뭐 여러 명이 식사를 하거나 또는 뒤풀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음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좀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1단계고 거리두기 1단계고 일반 음식점의 영업도 다 허용을 하면서 왜 야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데 이걸 막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1단계의 조치는 아니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일단 광화문 중심가 일대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죠. 또 숫자도 100명 이상, 이거 뭐 1단계랑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네네.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겠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100명이라는 이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결국은 이런 집회를 하기 위한 사전 모임, 사후 모임들에 의해서 또는 이동에 의해서 접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8.15 집회만큼은 아니겠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을 알 수 없는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적어도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이것은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그래도 사실은 막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집회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지키고 당국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더 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1단계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는 좀 정부 당국에서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이 시기가 좀 더 지나가면서 겨울이 지나가고 확실하게 안정세가 되면은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